사랑입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러브라고 써봤어요. 네, 제가 SS 때 불렀던 곡 제목이기도 하고요. Baby always bring you 너의 사랑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는 거. 사랑이 모든 걸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가사에 써있는데요. 제가 이 큰 주제를 여러분께 오늘 아주 소박하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어떤 주제로, 사실 제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방향성을 좀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 분자돌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뭐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혹시 난 일단 얘기 듣기도 전에 진짜 궁금한 게 있다. 혹시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저한테 그냥 얼굴 보면 나는 이 언니, 이 누나에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다. 그냥 제가 예쁘죠? 그냥 너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아, 놀라셨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놀란 그 마음을 조금 추스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할게요. Keep on dream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주제는 러브인데 이 dreaming이란 말은 이렇게 오늘 연결지어 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일단 저는 단순하게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와 일생을 함께할 어떤 놀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살까?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우리는 꿈을 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고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계란. 맞아요, 계란. 아직 부화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예쁜 계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사실 오는데 포스터에 보셨죠? 바다의 성공 비결. 막 제가 약간 한 달에 한 100억씩 버는 그런 창업자 같은 포스터,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네. 근데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주제는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만큼 그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제가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보이시는 저 알이 여러분의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겠죠? 근데 그 행복이란 거는 매일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날 사랑하고 꿈꾸면서 우리는 행복한 날도 오는 거죠. 행복한 날이 가끔 찾아옵니다. 근데 꿈꾸는 상황에서 행복한 날이 가끔 오는 건 정말 그 과정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죠. 근데 이 알은 아직 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지금 제 눈에는, 제가 이게 사실은 이 PPT가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에 준비했던 PPT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아기도 있고 그런데 안녕? 원래 이모는 가수야. Dreams come true, come on lover, 언제나 둘이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 웃고 있어요. 지금 최연소 지금 4살 맞나요? 3살, 5살. 아이가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PPT가 처음에는 청년들을 위한 거지만 이제 가시다 보면 제가 뒤에 부분에 여러분이 함께 이거 진짜 우리 같이 어른들이 함께 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의견이 왜 그런 생겨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꿈꾸는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카리스마는 보통 사람들은 카리스마 하면 그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카리스마는 원래 어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좀 다시 뒤로 가볼까요?
이렇게 갈게요. 카리스마의 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카리스마는 예언이나 그런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권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뭔가 초능력이나 권위, 절대 권력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적 의미에서 봤을 때 쟤는 신이 준 축복.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쟤는 카리스마가 있어. 쟤는 카리스마를 갖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재능처럼 타고난 카리스마만 있을 때는 불공평해요. 신이 그렇게 불공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카리스마란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다. 부러워요. 부럽긴 부러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카리스마를 갖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를 연구해서 자기가 연마해서 가지는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갖고 태어나면 제일 좋겠죠. 엄마 아빠가 부자면 좋은 거예요. 자식이 그냥 내가 받으니까. 하지만 뭐가 있죠? 항상 거저 얻는 것에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그 큰 의미가 있는지 유지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다시 재생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저는 카리스마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를 독창을 시켰어요.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노래 잘할 것 같았대요. 그땐 전 제 재능을 발견한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노래하시는 분인 걸 저희 선생님이 그때 당시 알고 계셨고 네, 그렇게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근데 카리스마가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제가 좀 그런 재능을 빨리빨리 나한테 독창을 시키네? 나 독창을 할 거야. 바로바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SS라는 정말 운이 좋게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획사에서 저를 영입해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그 카리스마라는 걸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유유히 괜찮다. 역시 타고난 게 최고야 라고 즐긴 건 딱 10년입니다. 전 10년 동안 타고난 카리스마로 즐기고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나이가 43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젊고 시아랄라. 그런데 맞아요. 박수 주세요. 박수 부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발언하지 않으면 제가 40이 넘었다고 다들 보지 않으세요. 네, 그 이유는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카리스마. 저는 하지만 이 카리스마는 두 번째 의미의 카리스마를 여러분께 사실 더 권하고 싶습니다. 타고난 카리스마, 여기에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으면 분명히 있겠죠? 친구들한테 나 좀 카리스마 있다는 얘기 좀 들었어. 그거는 오늘 제 얘기를 누구보다 더 갖고 있는 분들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더 누리시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카리스마가 나는 좀 카리스마는 이전까지는 좀 없었어. 그런데 카리스마는 100% 가질 수 있어요. 100%. 네. 노력을 통해서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쭉 가볼게요. 카리스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해봤던 얘기니까 여러분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신과의 약속과 의지를 같이 지켜내는 힘. 이게 진짜 카리스마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내일 아침 6시까지 만나자. 6시에 만나서 우리 7시까지 학교에 뛰어가자. 뭐 이런 약속을 했다고 쳐요. 6시 땡 혹은 6시 바로 전에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뒤를 쫓아왔어. 미안해 늦었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린 그 친구를 보고 나는 카리스마에 압도됩니다. 그런 것도 카리스마거든요. 그냥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 첫 번째 카리스마는 약속을 지켜내는 힘. 누구와? 나 자신과입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과 지키는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랑 지키는 약속은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자신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나를 나답게 해주고 나와 지키는 약속으로 인해서 여기 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신과의 약속, 의지, 인내.
정의로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기에. 제가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엄청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 너무너무 제가 지금은 밝지만 제가 아주 수줍음이 많았대요. 제 기억 속에도. 그래서 초등학교 진짜 1학년 때까지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몸을 쓰는 운동을 참 잘했지만 일단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창 있잖아요. 그 기회를 처음 줬을 때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못하겠다고. 왜 저를 그걸 시키셨냐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 시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네,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창초등학교라고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전국 대회를. 제 노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당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푸른 물 인당수는 물결만 출렁이네 어이 하나 이를 어이 하나 이를 어이 하나 에라 이렇게 하는 곡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를 왜 독창을 시켰는지 아시겠죠? 잘했습니다. 네, 제가 메조소프라노 가운데서. 근데 저는 이 곡을 해내기 전에 선생님이 저를 독창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쫓아가서 선생님 저 시키지 마세요. 왜 애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때가 제가 8살? 교무실로 막 덜덜덜 떨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성희야, 너는 노래를 잘해. 성희가 몰랐나 보네. 제 이름은 최성희거든요. 성희야, 너 노래를 잘해.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저희 엄마 빼고 아빠 빼고 저희 언니 오빠도 저한테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저희 언니 오빠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너무 저한테 고마운 언니 오빠지만 옛날에는 정말 제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노래 연습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못한다고 그러고 막 어린애가 비브라토 연습을 10살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막 떨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신성희 선배님이 너는 장미보다 이거 있죠. 떠는 거 하고 싶어서 닿진 않지만 이렇게 비브라토 처음 연습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저를 보고 막 징그럽다고 그러고 너무 징그러워 하지마 막 언니 오빠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오빠 몰래 숲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영화 같죠? 언니 오빠 몰래 막 뱀도 막 밤고 막 무서운데 막 그런데도 무덤 옆에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어른은 아이들을 바꾸게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노래를 잘하면 꼭 얘기해주세요. 담임선생님께 노래 잘한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부모님 말고요. 다른 사람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정말 내 부모님이 아니신데 너한테 넌 노래를 잘해 성이야. 이게 저한테 하나의 그렇죠. 정말 고마운 가스라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노래 잘하나? 그래서 그 독창을 업세트 받아들였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데.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막 울고 창피해가지고 막, 왜냐면 5학년, 6학년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니들은 2학년짜리 제가 노래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투의 눈빛들이나 그런 게 또 무서웠을 수도 있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를 해서 그 도창초등학교, 진짜 시골 학교거든요. 도두머리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제 역할이 컸던 작았던 저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모두가 다 놀랬어요. 도창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다니. 왜냐면 늘 항상 그 대상 목록에 있는 학교들이 있나 봐요. 저희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골 학교였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시절에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 시골로 왜 전화를 갔냐? 저는 원래 부천에 사는 나름 부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산다는 외국 장군들이 산다는 그 뭐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예전에 용산에 보면은 이렇게 왜 외국인 그 장교들이 사신 그런 데잖아요. 부천에도 그런 데가 있었대요. 복사골에. 전 부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부천에 살면서 유치원까지 사립 유치원을 다닙니다. 상당히 부자 딸 같은 냄새가 나죠. 네, 저 진짜 유치원 때까지는 수영장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뭐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오빠는 거의 매일 먹었고 바나나를 아주 자주 먹는 그런 집안. 느낌이 오시죠?
네, 바나나 옛날에 하나에 500원, 1000원일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뗐으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부끄럽진 않아요. 이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 아버님 창을 하시던 분이에요. 저희 집안 대대로 어른들이 창을 하시는 국창 하시는 어른들도 계셨고 다 완도에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아, 이거는 확인은 못합니다, 저도. 근데 재밌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른이 맘먹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게, 뭐 이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믿고, 그러면 좋겠다. 국창했던 어른들 중에 저희 집안들끼리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른들끼리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좀 그런 집안들끼리, 끼가 있는 집안들끼리. 근데 그 어른들 중에 한 분은 옛날에 왕이 막 불렀대요. 와서 노래하라고. 근데 완도에 살고 계셔서 저희 옛날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멀어서 못 간다 그러셨대요. 데리고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왕이 또 착했는지 죽이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집안이 소리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해주셨는데 네, 참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으면 자료로 다 이렇게 SNS 이런 게 남아있어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참 이 목청이 좋으셨는데 이제 제가 아는 확인된 바로는 저희 아버지 때까지는 최방울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국창 선생님이 계셨대요. 최방울 선배님의 수제자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말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창을 하셨는데 그때가 흑백 TV가 나와서 무슨 가요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요제를 꿈꾸시면서 부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약간 장인으로 가는 그 국창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냥 트로트 같은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노래도 막 부르시고 하면서 막 가요제 같은 거 나가시고 싶어 하시고 뭐 옛날에 오아시스 레코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대요. 어른들 끄덕 오아시스 레코드사 저희 아버지 거기랑 계약도 하셨대요. 아 대단하죠 진짜.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운명의 사나입니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저 항상 얘기했어요. 내 운은 네가 다 썼다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앨범을 정말 소리가 좋으시대 내실 때마다 4.19와 5.16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12.12 사태 막 이런 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뭐만 하면 나라에 큰일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부산에서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그래도 내가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인물이 너무 훤하셨습니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저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최무령 선배님 약간 느낌? 지금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옛날에는 잘생기셨어요. 옛날 사진 보면 정말.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으셨대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지금?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당시 부산에서 아주 잘 나가는 클럽을 차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클럽, 현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클럽. 그래서 저는 사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다가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시고 본인이 차린 클럽에서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고 막. 근데 몸이 상하시죠. 밤에 일을 하셨으니까. 창을 잘하시니까 아버지가 무대에서 창도 부르시고 막. 근데 창이라는 게 사실 정말 쇳소리를 쓰는 거잖아요. 철성을 쓰는 소리라 이게 사실 쉬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열일을 하시면서 그러다 몸이 많이 상하셔서 저희가 아버지가 정말 큰 병에 그러니까 간하고 위하고 다 구멍이 이만큼 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정말 이건 아버지가 딱 어머니한테도 들었지만 아버지 묘자리를 보고 저희가 도두머리라는 시골로 이사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졸부라고 하나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싫지만 재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큰 돈이 들어오고 그거를 편하게 쓰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 돈을 막 축적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병치를 하시면서 수술과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돈은 또 아빠만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쉬시면서는 저희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많이 힘들어져서 도두머리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곧 저랑 이별하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막내니까 저 막내거든요. 저랑 보낼 시간이 가장 없다고 생각하셨고, 저를 데리고 남은 일생, 그때가 저기 성모병원, 대학병원에서, 성모병원 맞나? 하여튼 큰 대학병원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6개월 남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구멍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약이 그때 너무, 왜냐면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기 때문에 약값도 너무 비싸서, 그러면 약값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이제, 모든 병원비를 끊고 그 돈을, 남은 돈으로라도 어떻게 자식들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다 끊고, 시골로 와서 저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의 한마디 있죠. 저한테 너 노래 잘해. 그 한마디는 집안 분위기가, 예전에 저한테 용돈을 엄마가 학교 가면 500원을 주셨거든요. 부원초등학교 다닐 때, 부천에 있는. 근데 저한테 100원 주시더라고요. 딱 집을 이사하고 갔는데 100원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분위기가 느껴진 거죠. 아, 100원 주네. 더 달라도 안 주시고 100원. 그래서 한 2, 3일 모아서 쫀득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100원으로는 성에 안 차가지고. 예. 그런 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언니 오빠는 그때가 딱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입니다. 중학생이에요. 저랑 4, 5살 차이 나니까. 좀 있으면 중학생. 전 이제 2학년이고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 뭐 6학년인데, 그 도두머리에서 계속 쭉 사는데 저는 그 시골에서의 그 삶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항상 아프셔서 집에 못 오시거나, 오셔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알죠? 돈을 잘 버는 아버지들의 그 분위기. 뭔가 카리스마.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도 항상 이렇게 아빠랑 항상 떨어져 계셔야 되고 막 이런 것도 그랬고, 근데 아빠가 아프시지만 집에 계셨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그때부터 아빠는 칡뿌리를 캐러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랑 같이 손잡고 산에 간다는 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인지는 어린 시절 때 잘 몰랐지만 나를 매일매일 데리고 아빠가 산에 가고 들러 가고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사랑, 아까 말씀드린 러브, 그 사랑으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와, 선생님은 나보고 노래를 잘한대. 내가 조금만 용기 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 봐. 아빠랑 나 산에도 왔어.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100원밖에 안 되는 그 용돈을 받으면서 집 분위기는 제가 너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뭘 조금 더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기분을 저 혼자 만들어갔어요. 만들어간 거예요. 집안 분위기는 사실 아빠가 아프셨으니까 좀 어두웠는데 항상 바깥에 나왔어요. 햇빛을 보고, 꽃을 보고, 눈이 오면 눈도 보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즐길 수 있는 걸 많은 걸 즐겼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자연 속에서 카리스마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았다 그러나? 눈이 쌓여있으면 눈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집어먹고, 눈을 온몸에 막 정말 이 산 속으로 눈이 들어가도록 놀고, 정말 네, 그랬었어요. 진달래가 저희 때 사실 우리 어머님 때 진달래 많이 드셨죠? 네, 저희 때부터는 슬슬 어른들이 먹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저는 먹었어요. 옛날에 먹었었대. 먹을 거야. 그래서 먹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그 시골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오빠는 맨날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쟤는 지금 우리가 용돈도 이제 적어졌고 막 집에서 막 쥐도 나오는데 집에서 쥐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밝게 살지? 물론 애기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애기 때 끝나고 철이 들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다시 우울해졌을까요? I'm not that girl.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더.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역정을 많이 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참 많이 무서운 존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지만 저한테 매일매일 해주셨던 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도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노래 독창 시작할 때부터 아빠도 이제 얘가 독창을 하는데 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제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성인 남자가 제 배 위에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벽을 잡고 처음에 발로 누르시다가 제가 버틸 때가 한 뭐 4, 5학년 때 제가 진짜 배심이 좋아가지고 버텼어요. 왜냐면 그걸 매일매일 하니까.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제 배를 발로 성인 남자가 누르십니다. 전 서편제가 제 얘기 같았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제 발을 그렇게 누르실 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시지? 네. 그리고 나중에 두 발로 제 배 위에 섰을 때는 그냥, 그때가 한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뭔가 이렇게 놔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보다. 근데 아빠가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무서우셔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거를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결국 상황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사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를 혹독하게 하셨냐 했더니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보내신 시간도 가장 적었고, 근데 막내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돈을 저금해 놓으시는 건 별로 없으시니까 제가 좀 끼가 있어 보이셨대요, 어렸을 때. 수줍음은 많았지만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좀 독특하고 이래서 제가 뭐가 있다 해서 제 배에다 저금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면 엔진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혹독하게 해주신 덕분에 정말 자신 있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 위에만 살겠어 사랑보다 깊은 이런 게 막 편하게 나와요. 뚝 누르면 딱 나오는 그런.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도 나다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중학교쯤 됐을 때 우리 아빠가 진짜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기쁨. 종교적인 얘기가 아주 짧게 저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정말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조립식 집 아시죠? 컨테이너 아시죠? 네, 컨테이너에 제가 살았거든요. SS 데뷔 직전까지 컨테이너 집에 살았었어요, 저. 사람들 잘 모르시지만, 물론 이제는 제가 강연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컨테이너 집에 그때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쭉 살면서 9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 컨테이너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성당에 보면, 그 교회나 성당 보면 성당에 너무 시골이라서 신부님이 맨날 기도하러 못 들어오시니까 작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을 이렇게 해놓으시거든요. 그거를, 네, 있는데 공소라고 하거든요. 그 공소를 저희가 공소 옆에 이렇게 공소 똑같이 이렇게 쪽가든 지어놓고 사무실처럼 그 공소를 청소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이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너무 정이 많으셔서, 저 사람들 이렇게 이사 왔는데 몸이 아프대. 살 데가 없대. 저기 살게 해주자. 해서 저희를 성당에 공소 청소를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당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바로 문 열고 바로 옆 건물이 성당이니까 여기 살게 해주신 어른들께도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니까 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은 막내가 성당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일이 됐어요.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죠. 어쨌든 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이 있으면 여기가 신의 집이잖아요. 성당이 그렇죠. 예수님 있는 곳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을 좀 이뤄줬으면. 그래서 쫙 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신이시여.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신이시여. 제 얘기 듣고 있나요? 저 여기 청소 다 했는데 듣고 있겠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이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청소한 지 지금 8년이 넘었는데요. 막 진짜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거의 한 9년을 청소를 했어요. 9년. 그래서 저는 어느덧 예고를 이제 그러니까 9년 전이죠. 그 기도를 한 거 9년. 이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한 6년쯤 됐을 거예요. 청소한 지 6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제 수줍음을 다 떨쳐내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수다 떠는데 뭔가 어디 서면 너무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노래는 좀 곧잘 하는데 예고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해서 예고를 붙었습니다. 제가 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그 안양예고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시험 보는 날 딱 그랬어요. 제가 진짜 떨리는데 너무 붙고 싶으니까 제가 수줍음은 많지만 재능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막 떨면서 그랬더니 해봐. 그래서 노래를 세 곡 불렀어요. 창이랑 아버지가 저 창 가르쳤잖아요. 창이랑 그리고 팝송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뭐였죠? 장혜진 선배님 노래였나? 네, 그 발라드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개 다 불렀더니 그날 안양예고 교감 선생님 딱 그랬어요. 열심히 다니게. 저는 그날 왠지 그래서 제가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합격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합격 통보가 왔는데 거기 안 다니면 안 되겠냐고 진지하게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라. 학비 때문에 학비가 예고니까 좀 많이 비쌌어요. 집이 형편이 그런 와중에 저는 사실 아버지가 제 배 위에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몇 년을 올라오셨죠? 6년 넘게? 그런 딸인데 웬만하면 저는 당연히 네 했을 거예요. 아빠가 무섭기도 했고 뭐.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안 돼요. 저 갈 겁니다. 영화 같죠? 드라마 같지 않아요? 보셨죠? 이 순발력! 와, 순발력. 네, 저는 육상부도 오래 했어요. 빵하고 우유를 공짜로 준다길래 네, 초등학교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전 웬만하면 안 다칩니다. 네, 총력 있어요. 카리스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이 딱 깨셨죠? 와,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졸린 순간에 신이 도와요. 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말자. 너무 안 되겠다. 그때도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쨌든 일을 못 나가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가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을 삭히시고 또 며칠 후에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세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가지 말자. 그냥 우리 여기 가자. 형편이 말이 안 되니까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무 아프시고 아직도 회복 중이시니까. 아직도 돌아가시러 한 그 6개월이 지나서 몇 년을 더 살고 계신 건데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저도. 근데도 글쎄요 그냥 제 운명 제가 느끼는 제 어떤 운명의 느낌일까 저는 절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한테 반항한 적 없는 정말 말 잘 듣는 막내딸이었거든요. 왜냐면 눈치가 있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몇 년을 그랬는데 전 진짜 눈치가 빨라가지고 진짜 아빠한테 가장 말을 잘 듣는 자식이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처음으로 반항을 했어요. 저 진짜 안 가면 저 안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정말 동네에서는 붙었다고 막 플래카드 막 왜냐면 얘들의 예전에 예고 가면은 연예인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장님도 와서 축하해 주시고 이랬는데 동네 어른들도 축하해 주는데 우리 아빠가 나한테 가지를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때는 그래서 끝까지 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2번 그렇게 강력히 물어보시고 제가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알았다. 알았어. 하시고 다음 날부터 밤무대를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날 밤무대를 나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정말 오랫동안 안 쓰셨던 집신이 요즘에는 공연용 집신이 그때도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치어리더 할 때 그 응원할 때 그 쓰는 그거 아시죠? 그걸로 집신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하얀색 집신을 신으시고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래서 갓을 쓰시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포를 챙기시더라고요.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안양예고에서 전 지금 안양예고 저한테 은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도움으로 오디션들을 보다가 제가 SM에도 합격을 해서 네 그렇게 가수가 된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지금 어떻게 참 저는 지금도 제가 어쨌든 아버지가 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정말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이렇게 집신 싣고 나가실 때 아버지가 제가 뒤에서
우리 옛날에는 간식이 없으니까 다 라면 먹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세대까지. 그래서 집에 라면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하나 집에 남아있는 라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저도 그때 한참 먹을 때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빵하고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좀 손벌리 그러니까 육상부를 했었어요. 네, 초수를 2초를 제가 완전 내리 깎았습니다. 열심히 운동 집에서 맨날 뛰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제가 14초 때가 되면 제가 육상부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빵을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 빵을 먼저 먹어요. 아 그거 모르셨죠? 룰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빵의 힘으로 그 우유의 힘으로 키도 진짜 많이 컸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커요. 언니 오빠들로 치면은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언니 오빠가 저보다 좀 작은 편이고. 근데 아무튼 그 모든 게 어쨌든 저도 항상 내 집안 분위기가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나는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가 되게 강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생긴 것도 같아요. 있는 카리스마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의 그 희생과 어머님의 희생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당시에 아버지가 쉬는 동안 어느 그 작은 동네 병원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학교를 보내주시고 새끼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불을 엄청 잘 피거든요. 제 얘기가 제가 프로 강연자가 아니니까 제 얘기가 막 산발같이 막 뻗쳐나가도 이해하세요. 알아서 조립해서 네 그냥 제가 불을 엄청 잘 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9년이죠. 제가 그 8, 9년 동안 매일매일 불을 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매화동에서 건너오시는데 도두머리에 사는 제가 집 앞에서 불을 피면 그 매화동에 그 사이에 무밭이랑 무슨 그런 공터 같은 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을 피면 그 매화동에서 건너오시면서 그 불연기가 난대요. 그래서 오시는 내내 우리 막둥이가 또 저기서 감자를 굽고 있네. 저기서 고구마 구우면서 나 기다리네.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좀 8년이 넘게 9년 가까이 그 동네 살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불을 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지금도 엄청 잘 펴요. 다들 놀래요. 제가 불 피는 거 보면. 하여튼 뭐 그런 장기도 생기고. 하여튼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버릴 게 없어요.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라면 스토리는 뭐냐면 라면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끓였어요. 전 제가 먹으려고 끓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 나가시기 전에 아이고 냄새가 좋네.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는데 냄새 좋네. 우리 막둥이 착해라. 아이고 그건 이제 아버지 거 끓이신 줄 안 거예요. 어떡해요. 나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래서 군침이 도는데 알았어요. 아빠 드세요. 왜냐면 아빠가 나가시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빠 들려 끓였어요. 맞아요. 하고 드시고 저희가 집이 진짜 그때 한 16평? 15평도 안 됐을 거예요. 그 건물이. 그래서 화장실이랑 다 붙어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그때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아빠가 제가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라면 다 드시고 갈아입으시고 그다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라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빌드업했던 시기입니다. 예고를 다니고 있었고 사고 친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가 필기 저 공부 잘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고니까 실기가 있잖아요. 실기에 무조건 저 A뿔 맞았어요. 실기는 대사 외우고 무대에서 하는 거 뭔가 열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신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힘드셨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그러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비 오는 날 라면도 다 끓여드렸는데 신발 신고 나가시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지 모르고 문이 열리면 다 들리거든요. 집이 좁아서 다 들려요. 근데 아빠가 코트 입으시고 그때가 딱 10월 말 11월 옛날 10월 말 11월은 어때요? 거의 겨울이에요. 진짜 추워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진짜 시골이었으니까 진짜 추웠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비가 막 오니까 오늘은 진짜 가기 싫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화장실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처음 해봤어요. 드라마에서 왜 주먹으로 입 넣어가지고 알죠? 그거 뭔지 알죠? 저 제 인생에 처음 입에다 주먹 넣고 울어본 게 그때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정말 인간 할 수 있는 최초의 최고의 정말 약속을 해요. 제 자신과 난 꼭 해내야겠다. 나 어떻게든 해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주먹으로만 하고 아버지는 이제 나가셨는데 아빠 나오고 나서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제가 난 꼭 해내야겠다. 한 남자의 마음을 제가 들었겠죠. 그래서 아빠가 아니고 그냥 한 남자의 한 사람의 인생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정말 꼭 하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노래 연습, 춤 연습을 그때 어렸을 때 그 어떤 그냥 한 9살 때부터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연습을 늘 했었고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딱 한 번의 반항 아버지 저 진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저 혼자 연습하고 노래하고 했던 시간이 6, 7년이 이미 있었고 한 6년 정도 뭐 언제부터라고 그래요? 9살, 10살, 11살, 12살 초등학교 1, 2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8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9년 만의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힘드시게 일하시고 하니까 청소는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라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면 기도하고 근데 9년 동안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보이지 않지만 신과의 교감이랄까? 약속은 제가 맨날 치우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기도하면서 신이 있다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춤추고 노래했고 한겨울에도 어느 정도 제가 9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제가 진짜 아파서 왜 사람이 왜 1년에 한 번은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 한 번 정도 쉬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다 안 돼. 근데 저는 매일매일을 아버지의 마이마이를 빌려서 아빠의 오리털 잠바 딱 하나 빨간색 있었어요. 뒤에는 남색, 겉에는 빨간색. 아직도 기억나요. 그걸 항상 입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뭐 그래서 목이 물려가면서 9년 동안 카리스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타고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연말을 여러분께 감히 전 타고났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카리스마는 연마입니다. 제가 이걸 연마했을 때 제가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봐도 저는 어떤 순간에도 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늘 연마하고 있었고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예고를 다닐 때 저만큼 연습한 사람 이미 매일매일 집에서 책가방 딱 내려놓고 저는 맨날 혼자 마인도 하고 저희가 시골이라 밤에 달 그림자가 엄청 진했어요. 완전 시골은 그래요. 아시나요? 그 달 그림자에서 저 혼자 막 했어요. 도둑도 연기, 도둑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혼자서 보고 진짜 도둑같다. 나 좀 더 숙여야 되나?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런 것도 하고 노래 연습 도 해요. 상상 속에 이미지네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내가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전 노래 연습도 진짜 많이 했는데 항상 콘서트장 제가 콘서트장에 있어요. 그걸 상상한 나이는 10살밖에 안 됩니다. 11살? 12살 13살, 14살이 됐을 때 거의 완벽한 완전 가수예요. 정말 정말 저희가 거기가 지금 스토리가 좀 많은데 거기에 약수물이 나와서 약수터에 물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소문이 많았어요. 거기 미친 여자애가 있다. 그 동네에 진짜로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물이 근데 물 재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성분 그런 거 그때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진짜 물이 좋았어요. 인천에서도 물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진짜로 힘들겠다 미안해 그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미친 사람 있다고 소문났었는데 아유 애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춤추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이제 고2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성당 청소하고 기도도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속옷을 짜면 한겨울에도 저는 제 팬티를 짜잖아요. 제 옷을 짜잖아요.
그럼 속옷을 짜면 물이 쭉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했어요. 난 성공한다. 난 무조건 된다. 지금 13살, 14살에 매일매일 춤추고 노래하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짰을 때 이렇게 땀이 물처럼 나오는데 그게 전 세계에 그럴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지? 이런 아이가 성공을 못한다고? 그건 내가 믿는 세상이 아니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되리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믿고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고에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 형편이 어떻습니까? 제가 예고까지 어떻게 다녔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저 지각 딱 한두 번 했어요. 진짜 집이 좀 머니까. 근데 그때마다 체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집 형편 다 아시는 저희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랬으면 죄승이 너도 늦었어. 네가 늦으면 안 되지. 부모님 어떻게 이러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맞는 순서. 절로 가! 막 저를 저 뒤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남은 힘으로 날 세게 때리시려고 그러시나 막 걱정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때려야 아프잖아요. 이게 힘이 많으시. 그러니까 저 뒤에 제가 좀 안 아프게 저를 때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제가 아빠 밥도 차려드리고 나와야 되고 제가 아침에 진짜 바쁘거든요. 집도 먼데 아버지 아프셨으니까 어머님이 빨리 나가시면 제가 된장찌개 끓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 상담 다 하시고 와서 아셔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때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각해서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제 다이어리 제 자리에 써놓고 가세요. 승리야 아팠니? 니 안 늦으려고 한 거 안다. 근데 공평해야 되니까 하고 항상 응원한다. 이렇게 제가 그 다이어리 그 글을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대학교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어떡하지? 나 이제는 여기서 아빠한테 뭘 더 대학교 학비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대학을 꼭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저기 성당에 여기가 성당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진짜 조그맣거든요. 성당이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여기 딱 요만큼 상상해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그만큼이 성당 크기예요. 진짜 앉았거든. 요렇게 옆에 길까지 요렇게가 성당 크기입니다. 졸업식집. 근데 제가 청소 싹 해놓고 9년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노래하고 연습하고 청소도 했고 다 한 것 같은데요. 신이 계시다고 전 믿는데 제 꿈이 안 이루어지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때 안 이루어주셔도 제가 원망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근데 있다면은 이루어주겠죠? 이제 때가 됐는데요. 저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요. 제발 9년 됐는데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제가 신께 때가 됐다고 알려드렸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진짜 제 인생이 좀 영화 같아서 여러분하고 재밌게 공유하고 싶어요. 이걸 뭐 대단하게 보지도 마세요. 되게 초라한 순간이 더 많으니까요. 왜냐면 언제나 인생은 제가 지금 요즘에 외치고 있는 얘기인데 이쯤 40이 넘어서 제가 느끼는 참 그렇구나 싶은 게 이 지경까지 됐네 내가. 이 지경이네. 이 지경이구나. 이 지경일 때 이 지경인 순간을 모아서 이 지경을 언제다가 한 방은 써야지 하고 모으는 사람과 이 지경이네 또 버리는 사람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경을 여러분 그래도 모아서 끝까지 모으면 퍼즐을 다 맞추고 나를 믿고 그걸 끝까지 해서 보면 지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무슨 말이죠? 어떤 경지를 느낍니다. 내가 경지를 잃었다는 말은 너무 불편하고요. 저도 그냥 어떤 경지를 느낍니다. 저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정정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과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경을 맛봤거든요. 지경을 맛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많이 모아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지경을 다 모읍니다. 끝까지 내 걸로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어느 순간 표창처럼 던져서 촥! 그러면은 탁탁탁 맞춰서 오늘 경지, 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제가 다 올라가지 못한 경지가 있지만 지경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와, 바닥을 치잖아요. 아무것도, 이거 뭐죠?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뭐가 치면, 정신이라도 들고, 뭔가 있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 9년이 됐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운명을 믿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원래 이 기도를 드릴 때도 저는 어떤 소속사에서 저를 합격을 시켜서 솔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 회사에서 저한테 확실하게 학비를 보장해 준다던가 약간의 어떤 좀 더 내 부모님들한테 대학교에 대한 상의를 드릴 때 대학교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저 예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이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저 솔로 준비 계약도 해주셨지만 사실 금전적으로는 제가 사실 좀 고민을 막 계속 대학교는 가고 싶고 막 근데 갑자기 진짜요. 이거 실화니까 재밌게 해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각색이 돼서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SM이라는 데서 안양예고에 제가 저희 반에 어떤 여자애 되게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것도 안 친해. 우린 다 한 반이니까 이렇게 잘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희야 우리 같이 피자 먹을래? 이래요. 그래서 무슨 피자? 너가 같이 우리 여기 가면 우리 다 같이 피자. 그때가 피자가 차인표 시네라 그 부분이 나오는 레이랄라 그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제가 너무 여러분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에 처음으로 프라이데이 이런 거 나와가지고 피자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피자라는 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게 무슨 맛일까? 막 이랬는데 그 친구의 제안이 이거였어요. SM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얘의 영어 과외 선생님이에요. 우리 안양예고는 그때 부잣집 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과외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그래? 그 선생님이 SM에도 다니시대요. 근데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를 오디션을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약간 그런 자신의 능력을 좀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예고에서 좀 노래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성희 너가 가서 한 번만 노래를 불러주면 근데 나 근데 어디 이미 나 솔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어. 그랬더니 알아. 그냥 이분도 거기 너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단 같이 피자만 먹으면 되니까 그날 우리 피자 사주신대. 그래요. 진짜 저는 피자가 소중합니다. 그 어린 나이는 지금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피자 중요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먹으면 그 미지의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 분명히 말 전해줘. 나는 그게 근데 너무 웃기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럼 피자 먹고 와. 왜 떨어질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난 붙을 텐데 막 그래서 너무 웃기지. 야 근데 꼭 전해드려. 내가 다른데 그게 야 너 떨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걱정하지 마. 막 그러니까 아니야 나 붙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튼 피자만 먹고 오기 너무 미안하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전해달라. 나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가서 부를게.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솔직히 전달을 했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전달 꼭 말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도 얘기했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 그럼 피자만 먹고 가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오케이. 그래서 모두에 그래서 제가 좀 유명했어요. 예고 다닐 때는 노래 조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낌 오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영상을 선생님이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정말 그 학교 축제까지 이렇게 회사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수만 선생님 그 보셨죠? 나중에 다큐 이러고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피자 내용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SS 컴백 지금 딱 오픈하는데 그쵸? 팬분들 이해하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SM에서 근데 저 그때 솔로 준비하는 회사 대표님이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제가 계속 인복이에요, 인복.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도들이 9년 동안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저한테 제가 저 되게 솔직히 거짓말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피자 먹으러 갔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죄송하다 소속사한테 얘기를 하고 저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안 돼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솔직히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바다야 얘기 다 들었다. 그러니까 SM에서는 이미 다 너 그 회사 가라. 너 그 회사 가야 대학 간다. 너 학비 다 지원해준대. 너 거기 가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기도를. 나 지금 때가 됐다고. 9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짜서 물이 날 정도 내가 했으니까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일주일 후에 뭐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 그래서 또 SS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든 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고 제 카리스마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수만 선생님이 저를 딱 만나시고 얘기하셨어요. 넌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네? 노래를 어떻게 배웠어?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니? 그래서 처음에 혼자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연습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불렀지?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사실 아버지 힘이 크죠. 네, 아버지가 창하셨던 분이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혼자서 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했지만 그 외로움의 시간, 뭔가 집안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집안 분위기가 막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나와서 그냥 진짜 왜 이래 집안 분위기 이런 거보다는 좀 노래 연습을 하고 내 꿈을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거 어떻게 하면 분명히 그래 세상에는 더 아름다운 일도 많을 거야. 지금 이건 내가 처음 만난 사회지만 아니야 또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지금은 요렇게만 만나서 요렇게만 살고 이런 여기 일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세상은 또 다른 큰 멋진 일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그 책 보셨죠? 돌멩이 줍는 거. 저 그 책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죠? 책 제목이 뭐였더라? 돌멩이 줍고 이거 막 행운이 온다 막 이런 거. 제목이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돌멩이를 많이 모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유명한 책이. 그래서 돌멩이들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행운의 돌 막 이런 거. 이건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거야. 이러면서 집에 돌이 쌓였어요. 엄마가 돌 좀 그만 좀. 엄마 그 루즈 담는 그 거울 통 있잖아요. 서랍에 막 돌들을 모아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행운을 주는 줄 알고 그런 작은 행운도 믿어왔던. 그래서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약속 있잖아요. 책가방 집어주면 맨날 노래하고 연습하고 맨날 하는 연습이에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와서 밥 먹고 또 나가요. 잠들기 전까지 또 하고. 그 약속은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저 혼자 제가 꿈꾸는 그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진짜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팍 넘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피가 막 철철 흘러요. 어때요?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상상해보세요. 네? 크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아파! 엄마!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기본이에요. 저도 엄마쯤은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바로! 괜찮아! 괜찮아 비슷해요. 또! 다리 아파. 맞아요. 진짜 아직도 여기 잘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해놓고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란 단어를 저는 계속 썼어요. 다칠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놀라서 기억이 나냐면 딱 하고 와 역시 신이 나를 도왔어. 이것밖에 안 다쳤어. 난 정말 특별해. 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 귀로 듣고 야 피가 철철 나는데 내가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랬는데 와 이것밖에 안 다쳤어. 와 나 진짜 특별해. 신이셔 감사합니다. 역시 난 특별해.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그거를 제가 듣고 그때 제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도 약간 웃겨서 하이킥하는 거. 그게 웃기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좋더라는 거야. 야, 괜찮네. 다음에도 내가 다치면 나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 말이 나를 왠지 럭키하게 해줄 것 같고 앞으로 더 크게 다칠 일도 안 다치게 해줄 것 같고 그럼 뭔지 알죠? 그래서 살면서 교통사고 딱 한 번밖에 안 당했어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그걸 아예 안 당해. 아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교통사고 3번 당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2번 이상 당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교통사고 한 번은 당했다. 한 번은 당했다. 꽤 있잖아요. 근데 2번 당한 분 혹시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별로 없네. 운이 좋으시네요, 저처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도 되게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퉁 이런 거. 그래서 와, 난 항상 운이 좋구나. 항상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운을 그 말 속에 넣었던 것 같아요. 다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좋잖아요. 예.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내 운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때 저는 저한테 뭘 느끼냐. 아까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이 얘기하고 싶어. 경이로운 겸손의 뭐죠? 이거죠? 경이로움. 나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말을 해? 와, 나 진짜 멋있네. 와, 나 진짜 괜찮다. 와, 나 괜찮네. 그걸로 청소년기 느꼈습니다. 내가 참 괜찮다는 걸, 멋지다는 걸.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듯이 페달을 밟았어요. 또 넘어져도 난 운이 좋을 테니까. 왜냐면 내가 그 운을 인정하고 내가 운이 좋다고 말할 거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게 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바다 너 정말 나한테 그분이 그랬어요. 너 정말. 근데 그분은 제가 어떻게 연습하고 살았는지 아시거든요. 다. 너가 너를 네 운을 네가 살렸다 진짜. 너 학비 걱정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그 회사에서 다 대준대. 가라. 저한테 가라고 해주시는 그 대표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또 다 지원해준 SM도 대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수만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대학교 학비 완전 지원 보장하고 저는 SS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대학교를 보내준 회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런 친구들 그래서 더 가수 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카리스마. 지금 제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장군이 뭐예요? 칼에 장군이 막 싸움하고 있는데 옆에 칼 딱 꽂고도 걸어 나오면 어때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진짜 카리스마 있죠? 막 머리에 막 칼 꽂았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카리스마 있지 않아요? 그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상처와 흉터와 힘든 일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네. 지금 여기 써있지만 다시 거두어가지 않는 능력이라고 돼 있죠. 카리스마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께 가슴에 박히게 설명하고 싶은 딱 한 줄은 사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정말 열심히 그 카리스마를 만들잖아요.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신이 그 사람의 능력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신이 거두어가지 않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야 나는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없어. 라는 노력. 또 하나는 또 너무 사실은 그렇게 막 너무 뭔가 인생을 너무 막 그렇게 격정적으로 막 진이기게 사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혹은 또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나한테 적어도 나를 위해서 너무 졸려 자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오늘 콜드크림 한 번 더 바르면 좀 이렇게 나겠지. 그러면 한 번 더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예쁘다, 잘 늙었다, 곱다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주무시고 아침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빨 딱딱 닦으면서 야 진짜 역시 죽이네 멋있어 역시 오르 감독 저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약간 이렇게 막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웃고 있어요. 제가 살기도 웃기거든요. 그 모습이. 웃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인생은 내 가게입니다. 집 밖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언제나, 오늘은 집 밖에 나왔으니까,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 웃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웬만하면 keep your smile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네,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서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카리스마라는 거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메시지인데요. 저희 팬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산삼을 갖다 줍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받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은 드렸니? 어머님 드셨니? 아버님은 드셨니? 네, 진짜 죄송한데 부모님도 안 드린 산삼을 저에게 갖다 줬어요. 너무 송구스럽고. 근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준 이 사랑?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주는데 나는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남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나? 그런 생각이 한 10년 전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어디 갔지?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팬입니까?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응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스타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스타의 삶은 조금 여러분과 공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도 스타야. 어머 바다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바다씨 여기 네,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는 어때요? 양보합니다. 스타인데. 내가 스타인데 혼자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가면 또 하면서 정말 바다씨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에너지 얻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럼요. 바다씨 정말 너무 항상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저다우려고 제 이미지 관리를 하죠. 단순히 사회적 이미지 관리뿐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지 관리를 하면 나다운 거고, 나다울 때 아름답다는 말 아시죠? 저희 팬분들이 팬레터에 다시금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우리나라 순서로 나답다는 뜻입니다. 누나는 누나답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 그게 나답다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닿으면 나다우니까 어때요? 얄미운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나다운, 당당하고 언제나 어느 정도 좀 대인배고, 그래 나 이거 하나 먹었으면 사실 하나 더 먹고 싶지만 그래 너도 하나 먹어. 그리고 속으로 난 참 멋진 놈이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란 단어는 나의 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에티튜드. 네. 그리고 하나 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좀 실수했을 때 또 이해해 줘야 돼요. 내가 정말 인간이기에 또 이런 모자람이 있구나. 토닥토닥. 하지만 다음엔 잘해보자. 나다우니까 나답게 잘해보자.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답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얹어서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한번 손만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쉬고 잘했어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 진짜 잘했다. 한번 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잘했어. 그리고 양손으로 자기 한번 토닥토닥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조금 더 진하게 너무 사랑해. 마지막입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한 바퀴 돌려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돌고 도는 세상에 잘못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이 돌고 돌아요.
유행이 돌고 돌고 정말 별의별 일이 돌고 돕니다. 근데 어때요? 자, 지금 한번 멈춰보세요. 딱! 내 머리 위로.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다시 코로 쓰고 입으로 내쉬고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이렇게 들어서 뽀뽀 한번. 여러분,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와, 인생이 이런 거였어? 그 어린 시절에 꿈을 키우고 상상했던 삶과 또 다르더라고요. 현실이란 단어를 가르치는 세상이더라고요. 하지만 참 신기한 게, 정말 감사한 게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잊어버리자,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 하면 그게 되기도 해요. 그쵸? 정말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자 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뭘 하는지 자기 전에 가끔 하는 거 해볼게요. 눈을 잠깐만 감아보실게요. 눈을 잠깐만, 살짝만. 자,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볼게요. 아주 상상해볼게요. 아주 예쁜 에메랄드색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깊지 않습니다. 호박색같이 노란 해변이 있고 제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정도밖에 안 오는 에메랄드색 바다, 샤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에 물을 담갔더니 내 온도랑, 내 몸의 온도랑 똑같은 정도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온도구나. 그리고 좀 더 뒤로 걸어 나와서 누가 놓고 간 테니스 공이 있네요. 그 테니스 공을 잡아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테니스 공 잡아보셨을 거예요. 테니스 공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죠? 왜 딱딱하고 약간은 부드럽지도 까슬거리지도 않는 그 테니스 공을 만지자. 그리고 그 해변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가 상상하는 따뜻한 색깔의 베이지색 예쁜 아주 귀여운 집이 있습니다. 네, 내가 상상하는 어떤 집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따뜻한 집,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예쁜 꽃이 있는 화병과 따뜻한 밥상에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가족이어도 되고 돌아가신 엄마 아빠도 괜찮고, 네, 누구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까슬까슬하지만 그렇게 까슬까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제가 아는 그 느낌의 테니스 공을 줍니다. 줘봐요. 주고 이거 누가 놓고 갔나 봐. 식기 전에 먹자 하고 맵지 않은 콩나물국을 한번 숟가락으로 이런 거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자기 전에 이런 걸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눈 떴어요. 다시 현실로 왔어요. 하지만 아까 거기에 있었죠? 아까 거기 좀 있었던 기분 드나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이미지네이션 명상을 해요.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 매일매일 열정적일 수 있냐? 매일 열정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매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기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끔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행복했네.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레 또 행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준비를 해야지. 나다운 애티튜드를 가지고 나를 위해 로션도 발라보고 나를 위해 나답게 양보도 하고 집 밖에 나왔으니 가게 문이 열렸으니 웃어도 보고 그리고 내가 열정을 다할 때 미친듯이 남들이 뭐라던 거래 와우! 춤도 추고 그러다 보면 나답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팬이 되면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이자 팬인 거죠. 네. 그런 인생이 여러분 눈앞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게요. 나는 나의 팬.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네,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